안녕하세요, 리버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추억의 책방 도깨비 감투 가지고 왔습니다. 80년대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좀 반가운 그런 책일 것 같아요. 도깨비란 말은 뭐 요즘도 쓰지만 지금은 감투란 말 잘 아이들이 모르지 않나 싶습니다. 도깨비 감투 이렇게 쓰면 투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도깨비 감투죠. 표지는 보니까 여름방학이 생각나는 그런 표지네요. 어깨동무 9호로 부록으로 되어 있고요. 보니까 좀 흐릿하긴 한데 1974년인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문수 선생님의 도깨비 감투. 이렇게 수박설이라는 내용이 그때는 여름이면 항상 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렇게 수박이 있고 할아버지가 보이고 친구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놀라는 표정. 벌레가 나오고 있고 되게 익살스럽고 즐거운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는 롯데 꼬마 새우깡이네요. 자, 새우깡은 좀 짭짤한 과자인데 설탕 발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짠인가요? 단맛의 꼬마 새우깡이었을까요? 롯데에서 나온 것도 좀 신기하고 이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가격도 20원입니다. 20원. 뭐 10원짜리도 있었겠지만 20원 그 딱따구리 그런 거 다 20원 정도 했었죠. 롯데공업 주식회사 되어 있고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절과 좀 안 맞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단어들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도깨비 감투 뭔가 여기 주인공이 화가 나 있는 걸 보니까 약간 그 사이비 도사 이런 느낌이 들죠. 이 가운데 부분은 이게 좀 복사본이거든요. 복사가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물통은 여기 있음에 이거 보니까 약간 그 북한 말투 같죠? 수상한 배가 한 척 나타났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북한 어선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려고 합니다. 어선으로 가장해야 된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잡이 하는 척 하자.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친구가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어요. 도깨비 감투를 쓰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슨 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응청을 떨죠. 수고하십니다. 보시다시피 우린 감자도에서 나온 고기잡이 배요라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소리칩니다. 투명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닙니다. 이놈들은 붓개의 빨갱이 간첩들입니다. 어린이 꼬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붓개의 빨갱이 간첩들 이렇게 붓개라는 이런 말 많이 썼던 것 같으네요.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도망갑니다. 발포를 막 꽝꽝해요. 주인공들 맞으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감자도라는 곳이 있나 보죠? 인심 좋은 김 사장이 왜 그럴까 했더니 인심 좋은 인심 인심이란 말도 왠지 오랜만인 것 같으네요. 북한 괴뢰의 고정 간첩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었구나, 우리를 속였구나. 이제 또 분개를 터뜨리죠. 그래서 이렇게 침을 퇴퇴 뱉습니다. 70년대 이렇게 만화 복장을 보면 대부분 약간 한복 같은 거 입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감투를 벗으면 드디어 모습이 나옵니다. 수가하고 이제 혀가 하고 서로
그림이 참 정겹죠. 이렇게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 친구를 도와주러 갔었나 보죠. 그리고 여기 귀여운 강아지, 주인공하고 같이 있는 그런 강아지 나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친구야 라고 해서. 그 친구는 이제 일본으로 가나 보네요. 이렇게. 자, 기와집처럼 되어 있죠. 옛날 기와집처럼 되어 있고, 여기 창문 보세요. 창문도 뭔가 그 한지로 된 그런 창살. 서울인데도 이런 집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김포국제공항 나옵니다. 인천공항 없던 시절이니까 김포국제공항 나오죠. 선이야 잘 가라. 감투를 이렇게 흔들면서, 감투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 어느 에피소드에는 쥐가 요 감투 이 양쪽처럼 되어 있잖아요. 요거 하나를 떼어가 버려요. 그래서 몸이 다 사라지지 않고 어느 부분은 보이고, 그렇게 해서 되게 애를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기억이 납니다. 이 꼬마 주인공은 갖가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감투로 해결을 하죠. 선이가 떠나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구나. 웅성웅성 되고 있어요. 집 대문도 이렇게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네요. 진돌이가 없어졌대요. 아까 그 강아지가 없어졌대요. 동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해서, 으앙 난 몰라요. 이렇게 울부짖는 거 보니까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진돌이 못 봤니? 하면서, 누가 보신탕 끓여 먹으려고 끌고 간 게로구나. 그래서 결국은 보신탕 집까지 찾아갑니다. 보신탕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했던 시절인가 봐요. 여기 보세요. 뼈다귀. 이 뼈가 뭐 멍멍이 뼈다귀겠죠. 이렇게 소뚜껑이 보이고 막 이렇게 진돌이를 찾아 헤맵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다가오죠. 용한 점장이 소개를 해줍니다. 주인공은 점장이가 어떻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가면 요즘 뭐 최첨단 세상에 점장이를 왜 믿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니다, 꼭 찾을 수 있어. 못 찾으면 돈을 도로 돌려준단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키고 찾아가게 하죠. 딱 보자마자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왔군 하고 알아맞혀요. 복채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이면 이때 거금이죠. 정말 이 새우깡이 20원이니까 5,000원이면 어린이한테 굉장한 거금입니다. 저금통 몽탕 털어가지고 왔어요. 계룡산 수리수리 마수리. 남산 팔각정 기둥에 매어 있다고 합니다. 남산 팔각정. 여기서 이제 진돌이를 만나게 되는군요. 근데 어릴 때 그때 아이들은 볼거리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내용만 돼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흥미진진했을 것 같습니다. 하하 찾았구나 하고 이 아저씨가 괜히 나타나요. 여기서 안 나타났어야 되는데 아까 그 아저씨 바람 쏘이러 왔지. 아마 얘를 여기다 묶어놓고 이렇게 금방 나타났겠죠. 그래서 진돌이가 이 아저씨를 보고 화를 냅니다. 그르르릉 하고 아무튼 다행히 진돌이를 찾았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이렇게 또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제 한번 의심하죠. 아니다. 어쩐지 좀 수상쩍구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세상에 그런 미신이 통하다니 하면서 혹시 계획적으로 꾸민 연극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의심하죠. 여기 장독대도 이렇게 보이고요. 어쩌면 점장이와 이 사람이 짜고 꾸민 연극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주인공이 이제 그 강아지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지 하니까 이제 낑낑 이렇게 하죠. 어떤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고 있다. 도깨비 감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투명해져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가까이 가보자. 3대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리셨죠. 이제 일이 커집니다. 이제 유괴 쪽으로 가면 일이 커지죠. (10만원) (5천원과 10만원) 이제 돈이 엄청 커집니다. 3대 독자 외아들. 오늘 밤 7시 중량교 다리 위에로 가보시오 라고 합니다. 이제 바로 조수가 뒷문으로 들어와서 수근수근 이렇게 지시를 하겠죠. 집 모퉁이에는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요. 옛날 그림에는 대부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급히 어디로 나가는군. 뒤로 밟아보자. 깊은 산속에 이렇게 바위굴 안에 아이를 꽁꽁 묶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등장을 하죠. 활약을 해서 이제 아이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돈을 도로 내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시식되면서 이제 자기 조수를 찾으러 가겠죠. 도깨비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투명해지면 도깨비 감투는 거의 무적이죠. 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수염도 가짜였군요.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이는 무사히 이제 집으로 가게 되겠죠. 으리으리한 부잣집이구나. 이 언니가 구해줬어 이러네요. 형아를 언니로 표현을 했나 보죠. 그때는. 또 자기를 감추는군요. 좋은 일을 하고 모습을 싹 감추는 또 이런 미덕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살짝 물러가자 하고 그 누군지 만나서 꼭 보답을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무슨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좀 교육적인 내용이 항상 있었죠. 이제 수박이 등장합니다. 참 먹고 싶다 수박. 사 먹으려무나. 아저씨 그냥 입만 다시지 말고 사 먹어. 여기 어항에 뭐 금붕어도 있는 것 같고 10원짜리 수박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수박은 인기였죠. 또 어린이는 그때 당시 여름이면 수박 엄청 뭐 맛있게 먹던 그런 시절입니다. 수박도 뭐 하얀 부분 거의 안 남기고 막 바짝바짝 다 먹었어야 됐죠. 외할아버지 댁에 수박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시골 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또 여름방학에 로망 이런 게 또 나오죠. 이제
어머니는 만류하셨지만 아버지는 흔쾌히 다녀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강아지를 데려갔군요. 도깨비 감투를 씌워서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이렇게 개소리가 나지? 이러면서 이때 시골은 정말 시골이죠. 그냥 초가집 있고 뭐 인공적인 건물 거의 없고 정말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절구를 빻고 계셔요. 오, 혁이 오는구나. 원두막에 나가셨나요? 이렇게 해서 손주가 오면 정말 즐거우셨겠죠. 수박을 실컷 먹습니다. 자기가 이제 수박밭을 지킨다고. 이제 이때 수박밭을 그 서리하기도 하고 누가 훔쳐가기도 하니까 이제 원두막에서 수박을 지키는 거죠. 도깨비 감투를 쓰고 있었나 봐요. 이 원두막에 주인이 없다 하고 목이 타던 차에 한 통 실례하자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몰래 수박을 따가시면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죠. 돈이 없다고 하니까 수박을 이렇게 다시 뺏어서 좀 야속해 보이기도 하고. 자, 밤이 됐습니다. 이제 밤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오시네요. 밤중에 원두막을 지키려면 아랫동네 녀석들이 습격을 오기 때문에 이런 몽둥이를 준비해 놔야 된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이 수박 소리라는 게 되게 약간 그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죠. 너무 많이 훔쳐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는 옛날에 수박 소리는 저는 어릴 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여름방학 되면 뭐 수박 정도 소리해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런 개념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안 좋은 그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참외서리, 수박서리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자기만 믿고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도깨비 감투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겠죠. 이 T자 모자는 자주 나오죠. 잘 익은 걸로 골라서 따자. 얘들아 나 잘 익었어 하고 수박이 둥둥 떠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모로 딱 따져서 이렇게까지 해주네요. 쉽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좀 놀라게 해주고 수박을 놓고 갑니다. 얘들이 뭘 하나 하고 이제 어머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쪼개서 이렇게 맛있게 드십니다. 이제부터는 올 일이 없으니 안 지키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놀라서 헐레벌떡 들어오십니다. 우리 원두막에 정말 도깨비가 나타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도깨비 감수를 쓰고 있는 친구한테 도깨비가 나타났다라고 하시는데 저 도깨비 불을 봐라. 그래서 주인공과 할아버지 옆으로 휙휙 돕니다. 굉장히 궁금하게 이렇게 결말을 내죠. 다음 호가 기대되게끔 도깨비 감투를 쓰고 있는데 도깨비 불이 나타났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이게 또 한 달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어깨동무의 부록이었네요. 이거 이만하고 요거보다 또 좀 작은 사이즈로 나오기도 하고, 항상 본책과 별도로 별책 부록으로 이렇게 재미난 만화가 끼어 있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만화긴 하지만 이때 당시 만화는 한국적인 정서를 많이 좀 담고 있고, 또 그때 시대상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뭐 여름 방학 아이들 뭐 굉장히 바쁘죠. 할 일도 많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운치가 있고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추억의 책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